008은 유로차임에도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코너를 만나서 이제 핸들 돌리게 되면 변속기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많았어요. 이슈가 프로모션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오늘은 푸조 3008 알리를 시승합니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푸조인데요. 왜 푸조를 얘기하나 싶으실 거예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장 두 군데를 선택합니다. 그 공장이 바로 르노랑 푸조. 나치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공장이었죠, 군수물자를 납품하기 위한. 그런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굴복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푸조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하게 되죠. 납품할 수 없다. 공장을 폭파했습니다. 공장을 폭파하고 나치에 협력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오히려 독립군에게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 과정이 있는 브랜드가 푸조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푸조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푸조 3008, 푸조 라인업이 알리르, GT 라인, GT 세 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사실 헤드램프예요. 범퍼에 어떤 형상이 이렇게 헤드램프를 파고드는 형상, 그리고 외관 위, 앞에, 옆에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긴 이 디자인이 푸조의 핵심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푸조 디자인은 사실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멋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프랑스 푸조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푸조의 디자인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턴 시그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푸조는 예전에 LED가 비쌌을 때부터 이런 LED가 적용된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차량을 파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헤드램프에 LED를 많이 적용을 하고 좀 고급화를 선도를 하려고 했던 브랜드가 푸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을 가게 되면은 그 전까지 3008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이게 SUV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MPV에 오히려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으로 SUV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고급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측면부에서도 크롬,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단부에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이 차량이 현재 3008의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입니다. 알리르. 그러니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GT나 GT 라인까지 가지 않고 알리를 선택하더라도 이미 푸조의 완성체 같은 모습은 이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휠도 좀 독특하죠. 좀 묵직한 맛도 있는데, 묵직하잖아요. 둥직둥직해서 5개의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또 얇은 이런 포인트들을 줘서 또 중간에 이렇게 구멍도 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좀 더 형상을 다각화한 그런 푸조만의 독특한 휠. 근데 이게 SUV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두툼하게. 뒤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확실히 좀 슬림해요. 그래서 좀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쪽에 지금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가 약간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보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뒤에 뒷유리의 각도랑 거의 비슷한 각도거든요. 그래서 3008은 5008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하고 디자인적으로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8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는 뒷유리 라인과 뒷 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뒷 라인이 누워있고 쿠페형이면 3008, 직각으로 서 있고 뒷 공간을 더 늘린 모습이 5008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사자의 발톱이 이렇게 핥힌 모습을 나타내는 테일램프,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는 LED 형태의 테일램프가 푸조만의 고유한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쪽에서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꽤 멋있어요. 이거는 내가 계속 멋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에 느낄 수 있는 차량의 멋스러움은
사실 3058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뒷유리 아래쪽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이 테일램프와 잘 연결이 두툼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다시 한 번 더 크롬을, 근데 크롬이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묵직하게 돌려서 전체적인 뒷모습도 꽤 멋있게, 네, SUV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가격이 얼마냐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4천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차. 근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4,0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적용하게 되면 3,700만 원대까지 차량을 사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매장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천만 원 이하에 현재 살 수 있는 모델 SUV라는 걸 생각하고 본다면 이 차량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준비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실내 봤으니까 실내도 한번 보시죠. 푸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수입차 브랜드, 그러니까 외산 차량 브랜드 중에 거의 순위가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미리 들어왔던 브랜드가 사실 푸조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난해한 디자인과 어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푸조를 자꾸 외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푸조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푸조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이고 과감하고 세련됐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실물을 보셔야 돼요. 이런 버튼들, 이런 형상, 이런 바들 디자인들, 그리고 이런 기어 노브 형태, 이게 진짜 양산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더 입체적이고 더 과감하게 디자인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앉게 되는 게 이제 시트인데, 시트는 제가 다시 내려볼게요. 시트 한번 디자인을 보시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형 모델이라서 직물이 더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T를 가게 되면 우리가 고급 소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제일 낮은 등급인 알리를 사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한 벌에 옷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도요,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3058 GT를 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더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 보시게 되면 이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지금 183인데 이 정도의 이제 시트 포지션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허벅지 받침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푸조의 대부분 차량들이 다 이렇게 허벅지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국산차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차종들은 적용되기 시작했죠. 좌측에 현재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동 시트 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3058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차량의 운전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가서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만약에 우주선이 있으면 우주선의 어떤 운전석이 약간 이런 형태가 아닐까. 가운데 송풍구라든지 버튼들도 각도가 살짝 제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살짝 저쪽으로, 모든 쪽이. 그래서 이쪽은 운전자에게 딱 맞춰져서 모든 게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도 터치를 해도 다 모든 게 제 쪽으로. 그 다음에 보이는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 디자인 형태의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보시면 핸들보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이 각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될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껐다 다시 켜볼게요. 꺼지는 것도 괜찮죠. 그다음에 다시 켜면 모드를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풀 LCD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최소, 퍼스널, 주행, 이런 식으로 풀 LCD 클러스터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도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작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한 뼘하고 이만큼밖에 안 돼요. 마치 카트의 핸들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회전 반경도 작고, 그래서 휠과 어떤 각도 면에서도 좀 더 빠른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핸들이 작다, 이 차가 SUV인데 핸들이 작다, 그만큼 좀 독특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직물이에요. 직물, 시트와 통일감 있는 직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특하죠. 이쪽에는 직물, 여기는 약간 우레탄이 씌워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엔 메탈 느낌의 크롬, 버튼들도 크롬. 운전석에 느끼기에는 뭔가 얘가 날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요. 조수석에 앉으면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도어 트림의 어떤 부분도 이런 식으로 가죽과 직물로 꽤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 등으로 가게 되면 포칼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알리르는 그냥 기본 오디오. 근데 이 오디오도 나쁘지 않다. 기어 노브가 진짜 특이할 거예요.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별도로 나와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경사로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립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립 컨트롤이 예전에는 이제 GT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GT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사막, 모래, 진흙, 그리고 스노우. 그리고 버튼들이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터치로 되어 있으면 뭐 터치가 좀 느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르죠. 버튼이 아무래도 더 편하게 마련이거든요. 버튼의 어떤 클릭감도 좋고 형상도 멋있는데 작동을 하는데도 편리하다. 아래쪽에 이제 통풍 시트는 없고 이렇게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무선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보이는 USB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 있게끔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시거잭도 따로, 또 12V 시거잭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컵홀더가 두 개가 위치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이에요. 근데 컵홀더 위치가 좀 가까운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단점입니다. 위에가 상부가 큰 컵 두 개는 넣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약간 슬림한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컵홀더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두 개 컵홀더가 있고, 뒷자리에 가운데 이제 수납인데, 보시면 여성분들이 본인의 핸드백이라든지 파우치를 넣어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문형으로 열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내줄 수 있다. 지금 알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루프가 없어요. 썬루프가 없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008의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고 그 개방감이 꽤 괜찮거든요. 자,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무릎의 각도라든지 이런 건데, 제가 운전하고 온 모습의 앞에 이제 상태고, 제가 이제 키가 183. 근데 이제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넉넉해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아래쪽에 발을 항상 이제 넣고 있는데, 발을 넣고서 봤을 때 살짝 이거 떠요. 허벅지가 살짝 뜨니까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힙 부분 닿는 부분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진 않아요. 중형 SUV보다는 등받이 각도가 좀 더 서 있고,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은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는 시선에서 정말 편하려면 일단 허벅지가 다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의 각도가 좀 더 펴져야 되고, 등받이 각도가 좀 더 리클라인이 되는 게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송풍구 두 개가 제공이 되고, 가운데 시거잭을 지원을 합니다. 아래쪽에 살짝 수납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암레스트에 조그마한 컵홀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라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보시죠. 예, 트렁크 부분을 보시면은 이만큼 됩니다. 예, 준준형 SUV의 트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물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끼고 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폴딩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레버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레버를 잡아당기면 접히게 됩니다. 편하죠. 트렁크 쪽에도 다시 또 한번 12V 시거잭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제 운전하면서 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동한 곳이요, 오프로드는 아닙니다. 땅이 꽤 불규칙하게 지금 막 굳어있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우푹 파여 있고. 한번 여길 지나가면서 살짝 한번 그립 컨트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모드로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제가 아무리 풀악셀을 하더라도 앞바퀴의 부동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좀 약간 되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샌드에서 보통 옛날에 2단 출발 이런 거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RPM이 높아져도 휠의 어떤 전달되는 파워가 약간 이렇게 갭이 돼서 적당하게 되게 스무스하게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뒷자리에 앉아서 확실히 2열 시트는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1열 시트는 진짜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1열 시트가 정말 굉장히 편하고요. 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잖아요. 핸들이 작으니까 핸들을 꺾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빠르니까 좀 운전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코너를 만나서 이제 핸들 돌리게 되면 이만큼만 돌아도 거의 직각 각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현재 RLE 같은 경우는 1500cc 디젤 엔진이에요. 130마력.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잠깐 바꾸고 몰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SUV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느낌.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보기 좋아요. 클러스터가 상부의 핸들의 위쪽에 뭐 유리에 반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비춰지는 것보다 확실히 크게 그냥 계기판이 아예 위에 턱하니 있으니 굉장히 시야가 가기도 좋고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주행을 하는데 사실 근데 눈에 거슬리거나 이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각도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해요. 약간 이 상판의 대시보드 자체의 형상이, 그리고 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정숙한 것 같아요. 푸조 3058은 유럽 차임에도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엔질도 좀 이렇게 달달달달달 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약간 정제를 많이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8단 변속기잖아요. 그 전에 푸조가 그 MCP라든지 그다음 6단 변속기도 그렇고 변속기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많았어요. 이슈가. 그런 이후에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8단 변속기를 전부 다 적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엔진에 1500cc 엔진에 지금 8단 변속기가 물려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 여기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패들 시프트로 지금 현재 오토 모드 4단이거든요 3단, 2단, 3단. 다운 시프트도 빠르고요, 업 시프트도 굉장히 빠릅니다. 미션에 칭찬을 해주고 푸조 미션이 좋아졌다 라는 거를 혹시 푸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해주고 싶네요. 푸조 차량들을 이전에도 계속 몰아보면은 가장 만족스러운 주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 중에 달리고 서고 오잖아요. 그 중에 브레이킹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고속에서의 담력, 저속에서의 제동 능력, 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동 능력을 보여줘요. 이 차의 등치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브레이킹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자, 이제 승차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약간 하드한 타입입니다. 독일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하드한 느낌을 줘요. 그 정도로 좀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이런 걔네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하드함. 이전 시트로엥 시승했을 때랑은 좀 많이 확연히 틀리죠. 사실 1500cc나 스펙에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주는 어떤 다양한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전시장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강서에 위치한 송강모터스 강서 전시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모델이 어느게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혹시 어떻게 되나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푸조 SUV 자체가 지금 프로모션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3008 이제 GT 라인 중간 등급 모델이 프로모션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시고요. 500만 원이요? 네, 500만 원이면 거의 임직원가 정도 할인 들어간다고 보면 되십니다. 지금 이 모델이 3008 GT 라인입니다. 알리르 GT 라인 GT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시승한 알리르보다 위에 등급이거든요.
지금 이 모델이 방금 들어오셨겠지만 프로모션이 가장 좋습니다. 한 50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죠. 한 14% 정도? 알리르와 틀린 점이 외관에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GT 라인이라는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뒤쪽에서도 GT 라인 로고와 함께 머플러 팁이 크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동 트렁크. 실내에서의 차이점은 핸들입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GT 라인이라고 멋있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만지면 틀립니다. 이 알리르에서 사용된 직물보다 현재 GT 라인에 적용된 직물이 좀 더 고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좀 부드럽고요. 소재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GT 라인이 지금 할인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산다면은 알리르보다는 GT 라인을 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지금까지 푸조 3008 시승을 해봤습니다. 푸조 차량 중에 1등이지만 유럽에서는요 SUV 전체 판매량 1위를 한 브랜드가 푸조이기도 합니다. 수입 SUV 차량을 찾는다면 푸조 3008도 대안을 놓고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명을 지금 바꾸려고 엄청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뭔가 바뀌었죠. 예. 마이크를 꼭 바꾸세요. 예, 제 목소리도 저 잘 들어가죠. 조명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